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2월 달에 수의대를 졸업을 하고 현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공중방역수의사로 근무 중인 이재훈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이제 수능이 지난달 11월에 치러졌고 수능 성적표가 12월 10일? 11일? 12일? 그때 나왔잖아요. 그러고 한창 이제 원서 쓸 때니까 정시 그런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내가 나온 대학교에 대해 소개를 해주는 그런 자리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수의사로서 뭐 어떤지, 수의사는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기는 힘들지만 제가 그래도 6년 동안 수의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과 2년 그리고 본과 4년 6년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을 했으니까 졸업을 한 사람으로서 수의대를 또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거에 약간 제 주관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 사전 인터뷰 때 안 물어보시기로 하셨는데 네, 저는 수능을 좀 여러 번 봤습니다. 고3 때는 재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 어차피 재수할 건데 난 재수해서 성공할 사람이니까 고3 때는 그냥 뭐 할 만큼만 하자 이러고 딱 진짜 할 만큼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걔 공부 잘해? 하면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학생? 물어보면 야 걔 공부 잘해? 이렇게 물으면 공부하고는 있던데 수학 문제 풀고 있었어. 약간 이런 느낌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할 양이 고등학생 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과목마다 정해진 시험 범위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다 훑는 것도 고3 때까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재수를 해야지, 재수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고3 때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재수 때는 열심히 했죠. 재수 때는 열심히 했었고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재수는 마지막이라 생각했거든요. 재수 때 모든 걸 끝내야 된다. 재수 때 난 잘 될 거지만 재수가 끝이어야 된다는 마음도 있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재수 때 끝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사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재수생 다 잘 되면은 다 재수하지, 재수생 다 잘 되디? 이렇게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난 잘 될 건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만큼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을 그때 너무 못 봤어요. 진짜 다른 과목 잘 봤는데 이과생이 수학을 못 보니까 다 와르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수능 특집이 아니라 제가 나온 학과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편 아니에요? 너무 물어보시는 게 수능 얘기라 가지고. 수능 썰이 궁금하면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수의대를 소개하는 편이니까 그 질문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와가지고 수능 얘기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네요. 질문이 노골적이시네요. 이게 바로 첫 질문으로 들을 줄 몰랐는데 수의사 돈을 잘 버냐고요? 대답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메리칸식? 아니면 코리안? 아메리칸은 직설적으로 바로 이렇게 대답부터 해드리는 거고요. 코리안은 약간 빙빙 둘러가면서 이렇게 돌려 말하기 하면서 결론은 마지막에 도출해내는 아메리칸식이요? 네, 그럼 저는 코리안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소개를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2월 달에 졸업을 했으니까 수의사가 된 지 끽해봐야 10개월이에요. 게다가 저는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 연구소에 있는 상태고, 연구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국가에서 연봉 같은 거를 자세히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도 소개를 하고 있을 거니까 1년차 연봉이 얼마인지, 연차가 쌓이면 얼마를 더 받는지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에 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동물병원 수의사를 생각을 하면은 거의 이제 수의사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병원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버느냐? 라고 하면은 말씀드리기가 애매모호한 게, 동물병원이라는 것도 직업적인 진짜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사업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사업도 그렇잖아요. 사업도 내가 하기 나름이고 내가 열심히 하면 많이 버는 거고 내가 또 못되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동물병원도 잘 되는 곳은 많이 벌겠지만 없어지는 동물병원도 있어요.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계속 넘치니까 폐업하는 병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인턴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정도? 이 사이로 인턴 시작하면은 그 정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뭐 페이닥터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병원을 개원을 해가지고 원장으로서 일을 할 수도 있죠. 원장이 물론 돈은 가장 많이 벌겠죠. 근데 역시 이거는 얼마나 많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고객이라는 말이 참 그렇네요. 병원에서 많이 오시는지 진료 받으러 오시는 그런 분들? 그런 게 좀 좋아야 수완도 좋지 않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돈을 많이 벌려고 수의대를 와도 될까요? 수의대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돈 많이 벌려고 수의대 들어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라면 X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수험생 친구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순수한 의미로 내가 한 달에 뭐 월급에 꽂히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현금 뭉텅이로 받거나 이 돈이 순수하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라면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졸업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사회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때가 되면요, 단순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나요? 의 속뜻은 내가 이 일을 개미 오줌만큼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노동시간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참 역설적인 질문이죠. 노동시간은 적은데 돈을 많이 번다, 그런 꿀직업이 세상에 많긴 하지만 수의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려면 노동시간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직업이고 실제로 또 근무 시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좀 동물병원이 웬만하면 24시간, 수도권 같은 경우 24시간으로 운영을 해야 돌아가고, 그리고 수의사들은 이제 남들이 쉬는 주말에 오히려 일을 하고 남들이 이제 일을 할 때 쉬는, 그래서 뭐 명절이나 이런 기념일날 잘 못 쉬어요. 저는 지금 친구 만나기 너무 힘들어요. 저는 주말에 쉬는데 인턴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주말에 못 쉬니까 진짜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쓰려면 여가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의사로 일한다는 거는 그런 여가 시간을 내는 것이 좀 굉장히 힘들고 노동 시간도 길고 그 노동의 강도도 세고, 뭐 어디 휴가를 가도 갑자기 응급 콜이 오거나 이러면 바로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직업이니까 단순히 뭐 돈을 많이 벌겠다 해서 들어오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대를 들어온 이유야? 저는 원래 뭐 이쪽으로 적성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과를 가가지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또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했었는데요. 진짜 뭐 직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가 수의대를 들어온 가장 큰 이유는 전문직이기 때문이에요. 네, 저도 이제 1월 달에 국시를 합격을 해서 수의사 면허증이 나왔거든요. 자격증 아니에요. 수의사 면허증이에요. 그리고 면허만 있으면 누구든 이제 개원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업 걱정이 없어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취업이라는 게 진짜 너무 어렵잖아요. 청년 취업이. 그런 와중에 저는 졸업할 때까지 진짜 취업에 대한 고민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동기들이랑 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할 때나 졸업을 할 시즌이 돼서 뭐 술자리를 가졌을 때 다른 과 내 친구들을 봤을 때 뭐 취업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자소서, 뭐 면접, 어디 원서를 냈느냐, 발표는 언제냐, 뭐 합격 비법은 어떻게 되냐, 이게 술자리 주요 토크였다면 저희는 오히려 수의대를 졸업하면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뭐를 해먹고 살아야 되나,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나, 직업이 나에게 너무 많은 날 선택해줘 이러고 있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죠. 전문 직종으로서의 장점이죠. 네, 수의사는 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수의사라는 것 자체를 낯설어 하지는 않아요. 뭐 일요일 아침마다 방송하는 동물농장에 나오는 수의사 선생님들 이런 거를 떠올리지만, 솔직히 의사나 한의사 분들 생각하면 자세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왜냐면 한의학이나 의학을 다룬 드라마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허준이나 의학 드라마 넘쳐나죠. 저 하얀 거탑 개인적으로 넘날이 좋아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의사들은 무엇을 하는지 한의사는 뭐를 하는지 좀 대충이라도 감이 오실 텐데, 수의사라고 하면 솔직히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단순히 수의사 하면 동물병원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입학하는 신입생들도 수의사 하면 진짜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 그거만 생각하고 들어온 애들이 많고요. 졸업을 할 때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동물병원 수의사로 많이 취업? 뭐 인턴으로 들어가거나, 바로 개원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뭐 인턴으로 들어가서 일을 배운다거나, 그게 대부분이죠. 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저희는 졸업 시즌 되면
취업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다고.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임상이랑 일단 비임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임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치료하고 진료하고 막 수의사가 피 보나요? 이런 직업이 임상 쪽이고, 비임상은 정말 수술과 연관이 없는 그런 거를 비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흔히들 아시는 동물병원 수의사는 임상 쪽에 속하겠죠. 그 임상 중에서도 소동물 임상에 속해요. 그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특수동물, 햄스터, 뭐 기니피그, 카멜레온 막 이런 특수동물까지 포함을 해서 진료를 하시고 수술도 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속한 곳이 소동물 임상수의사, 임상수의학이고, 그리고 소동물이 있으니까 이제 대동물이 있겠죠. 다른 말로 산업동물이라고도 하는데, 큰 동물들, 가축들, 소, 뭐 돼지, 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산업동물, 대동물들을 진료를 하고 뭐 예방접종 같은 거 그런 걸 담당하시는 대동물 수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럼 비임상은 이제 임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수의사 선생님들인데, 여기에는 뭐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뭐 마사회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뭐 검역원, 제약회사를 들어갈 수도 있고, 강아지 뭐 사료회사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연구직, 그리고 대학원, 이런 식으로 많은 그런 루트들이 있어요. 실제로 끝나고 나면 일하는 게 딱 갈려요. 저희는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서 비임상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진료나 뭐 수술 쪽에서 내가 흥미가 없거나 혹은 나의 적성에 안 맞으면 그런 비임상을 많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임상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관련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고 약간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힘들다면 그 노동의 강도 생각하면 비임상 쪽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수월하려면 수월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진짜, 저는 심지어 예과생으로 갓 입학한 친구들 있잖아요. 후배들이 저를 처음 만나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선배님 동물 진짜 사랑하세요? 동물 진짜 사랑해야 할 수 있을까요? 초롱초롱하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물어보는 후배들이 있었어요. 뭐 반은 맞고 반은 아니죠. 동물을 사랑해야 진심으로 치료를 해주고 진료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동물을 사랑해야 하는 게 맞고, 근데 내가 너무 동물을 사랑하다 보면 이 일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수의사라는 직업은 건강하고 말끔한 이런 동물들을 자주 만나는 직업이 아니라 아프고 상처나고 힘들어하는 병약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거니까, 내가 너무 애정을 쏟으면 오히려 마음이 아파서 일에 지장을 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의사나 그런 분들한테 나 의대에 갔어 하면 사람들이 의대 갔다고? 너 사람을 사랑하니? 이런 보편적인 인류애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수의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뭐든 적당히가 좋은 것 같고,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진짜 사이코패스, 막 동물 학대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 큰일 나죠. 그러지만 않으면은 저는 동물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해서 죄책감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진료를 최선을 다할 만큼 그 환축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만 있다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적성 부분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피를 보게 되겠죠. 실습할 때도 보게 되고, 실제로 이제 필드로 가서 내가 수의사로서 일을 하게 되면은 수술하면 피를 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수의대를 입학을 해가지고 제가 총 6년간 다니면서 피가 무서워서 뭐 해부 같은 때나 그런 게 징그러워서 학교를 자퇴했다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난 그런 거 무섭지 않은데 혹시나 입학을 해서 무서울까봐 두렵다라고 하시면 실제로 그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다 하더라고요. 진짜 다 해요. 저도 해부 첫 시간에 걱정 되게 많이 하고 막 이랬었는데 다 하게 됩니다. 알러지, 이것도 되게 고민이 많은데, 알러지가 진짜 심각한 경우면 진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알러지가 있는데 저는 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하면은 괜찮거든요. 그런 친구들, 동기들 많았어요. 선후배님들도 많고. 본인이 얼마나 심각한지, 막 천식이 있다, 너 호흡기 난리 난다 이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 강아지 키우는데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약 먹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 정도면 괜찮나요? 하면 괜찮아요. 저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좀 괜찮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수의대를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시네요. 지금 몇 분 지났어요? 한 30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드디어 네, 수의대를 들어오는 방법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정시, 두 번째 수시, 마지막 편입, 3가지 방법으로 수의대에 입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봐서 정시로 들어왔어요. 네, 그럼 정시에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수능을 7년 전에 봤잖아요. 수능은 제가 3번 봐서 알거든요. 매해 달라져요.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100년은 아니더라도 10년 정도는 내다보고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교육이 이게 해마다 바뀌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저 수능 3번 치는 그 내내 바뀌었어요. 해마다. 하물며 지금 7년이 지났는데 7년 전 수능과 지금 수능 넘날이 다르거든요. 심지어 이제 과목명도 달라졌던데 저는 1교시 언어 영역, 2교시 수리 영역, 3교시 외국어 영역, 4교시 탐교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탐교 이렇지 않나요? 과목명부터 다른데 제가 뭐 현 수능에 맞는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항상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시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지금 이제 원서를 쓰려는 분들, 수능을 이미 치르시고 원서를 넣으시려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제 고3이 되실 분들, 아니면 N수생 분들, 고1 친구분들, 뭐 중학생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진짜 고3이 됐다, 내 N수생이다 해서 이 1년을 준비를 해서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겠다, 그게 수의대다 라고 하시면 학기 초에 각 대학마다 입시 요강을 내놓아요. 그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의대가, 피디님 수의대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수의대 전국에 총 10개가 있거든요. 서울에 2개,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 각 1개씩의 수의대가 존재를 해요. 서울에 서울대, 건국대, 그 다음에 강원도에 강원대, 충청도에 충북대, 충남대, 전라도에 전북대, 전남대, 경상도에 경북대, 경상대,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제주대, 이렇게 총 10개의 대학이 존재를 합니다. 뭐 내가 딱 이 수의대 아니면 안 돼, 나 서울대 수의대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수의대를 가고 싶다, 근데 10개 수의대 중에서 어딜 가든 상관없다, 합격만 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10개 대학의 입시 요강을 쭉 뽑아보세요. 해봤자 10개거든요. 그거를 뽑아서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볼지, 이런 퍼센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보셔야 내가 1년 동안 어떤 과목에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가 결정이 돼요. 아, 이과는 수학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찾아보고 느끼는 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우리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 언어 영역을 아예 안 봤어요. 죄송합니다. 국어 영역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만 봤었거든요. 그럼 내가 진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A대학교 수의대를 들어가야 돼. 근데 그 A대학교 수의대가 국어를 안 본대. 나는 근데 수능 점수가 아무리 잘 나와도 난 무조건 진짜 A대 수의대만 갈 거야 라는 사람이 있다면 국어 공부를 구태여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겠죠. 그 바보잖아요. 국어를 보지도 않는데 국어 공부에 투자를 하는 게, 그 시간에 수학이나 하지. 이렇게 찾아보면 제가 느끼는 바가 달라져요. 수학이 중요하더라 이렇게 듣는 거랑, 뭐라고? 수학을 70%나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알고 하는 거랑은 진짜 완전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다가도, 이게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에 시간을 더 많이 쏟게 돼요. 이상하게 그걸 공부할 때 내가 해피하니까. 내가 못하는 과목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뭔가 상황을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면 조금씩 그런 과목의 밸런스가 깨질 때가 되면 맞다, 수학을 많이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고 목표가 있으니까 나아가는 데 있어, 전진하는 데 있어서 진짜 막힘없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능을 보시기 이전의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 수능을 본 친구들한테도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수능이 다 끝났잖아요. 그럼 진짜 끝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수능은 끝났어요. 근데 입시는 끝나지 않았거든. 제 수능 때 이런 얘기 했어요. 1교시 언어 영역, 2교시 수리 영역, 3교시 외국어, 4교시 탐구, 5교시 제외국어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6교시는 원서 영역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진짜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원서 영역, 원서를 잘 쓰면 내가 가진 점수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수능 끝났다고, 수능 망했다고 좌절해가지고 진짜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다 막 이러면서 그냥 집 근처 쓸란다 하고 썼다가 쫄딱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는 뭐 입시 설명회를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 뭐 수능 사이트 있잖아요. 뭐 저 같을 때는 뭐 메가스터디나 요새 뭐 스카이 에듀 이런 데 들어가시면 원서 쓰는 방법 이런 거 유명 강사분들이 강연하시는 거 다 녹화돼가지고 올라오거든요. 그거 보시고 진짜 분석하시고 하면 여러분이 얻은 점수보다 더 나은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원서 대박 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시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여기까지예요. 기타 수능 이런 거는 다음에 수능 영상을 찍게 된다면 그때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랑 편입, 제가 또 수시랑 편입은 경험을 해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라서 전화 찬스 써도 됩니까? 전화 찬스 쓰겠습니다. 수시로 들어온 동기가 있어서 지금 근데 대학원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오후 10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학교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나 지금 촬영 중인데 수시에 대해 가지고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했어. 우선 이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주겠니?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네, 쓸데없는 인사 감사드리고요. 수의대 수시로 들어왔잖아.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1차는 수능 튀기 전에 접수를 하는데 네. 내신 성적만으로 하고 그때 기억으로는 예체능까지는 포함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럼 대충 내신으로 들어오면 내신 평균이 얼마가 돼야 돼요? 좀 졸업한 지 꽤 지나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1점 초반대 한 1.1에서 2 정도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1점대 후반으로 갈수록 위험해지는 2점대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2점대는 거의 2점대 지원을 해도 1차에서 이제 걸러진다는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죠. 지금 전화하시는 당신의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는 1점 중반대였습니다. 조금 위태로웠던. 그러면 문을 쳐 부수고 들어오신 거군요. 저 문을 닫았다 그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본인이 문을 닫고 이제 1차 합격을 했다. 네, 안전하게. 사실상 턱걸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점 중반대면 1.5라고 쳐도 되게 높은 내신 성적 아닌가요? 네, 뭐 제가 그렇죠 뭐. 네, 보기와는 다르시네요. 보기엔 되게 멍청해 보이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2차는 뭐였죠? 2차는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네. 저는 그냥 적성검사 전형이었거든요. 인적성 검사요? 인적성 검사. 그래서 수능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적성 시험 보라고 학교에서 뭐 오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적성 시험 보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신이랑 적성 검사 시험 본 거랑 합쳤을 때 성적으로 통보 받는 거죠. 그러고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게 얼마 정도였어요, 당시에는? 그때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이상이 2등급? 이제 최저를 맞추면 그 연락이 오는 건가요? 네, 문자로 합격했다고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연락이 언제쯤 오나요? 자살각이랑 재수각이랑 잴 때쯤 옵니다. 각도기로? 네. 재수각과 자살각을 잴 때쯤 연락이 왔다. 네, 12월 중순 한 12일 이 정도쯤에 연락 빨리 오니까. 온다. 그래서 막 그때 딱 신입생 커뮤니티 가입하고 가입 인사 올리고. 그때였군요. 그러면 이제 수시로서 수의대 올 친구들한테, 후배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일단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왜요? 나는 왜 과대평가 왜? 나는 이 학교 안 갈 거야. 막 지방에 있는 수의대 안 갈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시고 안 쓰고 일단은 막 최대한 뭐 수도권 이쪽을 쓰신 다음에 네네. 나중에 가서 후회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데까지 다 써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니까. 그치. 그렇게 해놓으면 수능을 혹시나 조금 더 잘 못 보더라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내신 공부할 때는 뭐 어떻게 하셨어요? 1점대를 유지를 하시려면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기복 없이 쭉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 기말에는 뭐 계속 신경 써야 되고 수행평가 같은 것도 계속 잘하고. 학교 생활은 그러면 항상 충실하게? 네, 그냥 모든 시간에 다 집중해갖고 열심히 하고.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막 진짜 내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 싶으면은 그렇게 해서 대학교 들어가는 게 되게 보람찬 일인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를 하셨잖아요. 수시를 할 거라 생각을 하시고 그때부터 근데 네. 나는 수시해야지 이러고 한 건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보험을 들어놓은 건데 그게 고3 때까지 잘 되셨군요. 그러면 수시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처음부터 목표가 수의대인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다 수의대만 썼고 네네. 다른 데는 안 썼고. 근데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수의대 들어온 친구들 수시로 들어온 애들도 보면은 수의대만 많이 쓴 애들도 있고
약간 찔러보듯이 여기 또 저기도 막 써본 사람들도 있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 뭐 수시건 정시건 상관없이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의대를 들어오려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일단은 수의사의 미래가 생각보다 황금빛은 아니라는 거. 장밋빛? 진짜 내가 동물 좋아하는 것만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양을 가지긴 해야 돼요. 각오를 해야 되죠. 그쵸? 네, 동물 좋아하는 마음 플러스 이제 내가 그쵸, 맞아. 전문 지식인으로 되기 위해서 열심히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사실 수의사가 된다고 해서 네. 부와 명예가 따라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수의사 면허 따는 순간부터 이제 자기 커리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할 각오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오늘 인터뷰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소정의 상품으로 다음번에 만난다면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 만나잖아.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만나면 진짜 다음에 만나면 내가 쏠게. 육전식당. 그래, 알았어. 알았어. 수고해. 네, 조나탄스 썼습니다. 네, 수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하면 안 돼. 중간고사 다 봤는데 중간은 좀 나랑 좀 아닌 것 같다. 그냥 중간 포기. 난 기말에 최선을 다한다. 난 기말 용사 이러시는 분들 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수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에너지 아끼셔서 정시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요즘 기사를 보니까 수시 비중이 계속 높아지더라고요. 수시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평소에 모든 것들에 좀 잘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어렵지만 학교 때 수업을 충실히 잘 듣고 너무 뻔한 말인데 학교 때 이제 수업을 충실히 잘 듣고 진도 따라가는 거 제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열심히 수시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커트라인이 1점대 중반이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네요. 스고이. 편입도 제가 잘 몰라서 조나탄스 쓰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을 안 해놔가지고 일단 This December to fully charge your phone. 여보세요? 야, 어? 저 지금 촬영 중인데요. 나 지금 너 슬기로운 깜빵 생활 안 봐? 야, 슬기로운 감방생활이 웬 말이야. 나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 잠시 나에게 시간을 좀 할애해 줄 수 없겠니? 그래, 얘기해. 기꺼이 해줄게. 지금 촬영 중인데요. 촬영 중인데요. 네. 좀 예의를 갖춰주시고 네. 일단 자기소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년차 수의사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네. 저희가 지금 수의대를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시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시로 들어왔으니까. 네. 그리고 수시는 배모 씨가 네. 이렇게 전화로서 알려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편입이 남았는데 네. 편입 척척 박사시잖아요. 편잘알이시는 편입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편입에 대해서 편입이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서 네. 편입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수의대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뭐 과정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편입 과정? 편입은 일단 학교마다 모집 전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게 많은 학교를 선택하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아요. 그 유리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많이 본다. 근데 내가 영어에 자신 있다. 그러면은 그 학교에 지원하는 식으로 네네. 하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는 아마 10개 학교에서 다 편입생을 뽑긴 할 거니까 그 수는 달라도 되게 많이 넣으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전적으로나 뭐 실력으로나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써도 되겠죠? 원서비 때문에? 금전적인 거? 네네. 그러면 편입 같은 경우에는 원서를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10개 대학 다 쓰고 싶으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지금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그쵸. 잘 금수강산이 기억이 변했죠. 안 나요. 네, 게다가 저는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었으므로 제가 유리한 대학밖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네요. 네. 갑자기 슬퍼지네요. 그러면 이제 영어도 보지만 뭐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죠. 네. 그렇잖아요. 필기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어요.
필기시험을 보면 어떤 걸 주로 보는 거예요? 수의학 개론책으로 보기도 하고 수학? 그 개론책이 따로 네, 있잖아요. 어느 대학교에서 네. 출판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시험을 보는 때도 봤고 네. 그리고 꼭 필기 시험이 아니더라도 면접 시험에서 전공 관련해서 기본적인 건 물어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과 쪽에 아니면 뭐 생물이나 뭐 화학 이런 쪽에 좀 네. 전공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네. 쉽게 그리고 짧은 시간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합격하셨잖아요. 네. 본인의 합격 뭐라 해야 되지? 비결? 그런 게 뭐였던 것 같아요? 저는 글쎄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유리한 학교로만 선택해서 지원했던 거? 또 면접을 잘 봤던 것 같아요. 면접도 되게 중요하다 보다. 그것도 아마 비중이 다 정해져 있을 거긴 한데요. 네. 만약에 전형 말고도 정보가 필요하면 편입 카페 네이버에도 있고 다음에도 있고 게다가 수의대 편입 따로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카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스터디도 좋다. 네, 있고 다음에 수의대 편입을 준비하는 카페? 이런 게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네. 편입해서 수의사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편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자신이 없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네. 그러면은 그런 것도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고급 정보였다 방금. 고급졌다 야. 이거 좀 편집에 써먹을 수 있겠다. 오, 다행. 오, 다행.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수의대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분들에게 네. 좀 뭐 해주고 싶은 말. 네. 좀 어렵네. 네, 없겠죠. 뭐 없겠죠. 뭐. 대답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냥 멋대로 씨부려보세요.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면 되고 근데 그게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을 테니까. 왜 이렇게 좌절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단단히 먹자 이런 말이죠. 편입이 그렇잖아요. 편입 잘 되기 힘드니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편입을 하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랑 다시 처음 친해지는 사람이니까 저는 괜찮았는데 어떤 때는 이제 분위기도 안 좋거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세요.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선택을 잘 하고 그런 것도 각오를 하고 쓰시라는 그런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수의사가 되기 위해 네. 수의대를 들어온 친구들, 그냥 뭐 정시가 됐건 편입이 됐건 수시가 됐건 수의대를 준비하는 이 미래의 수의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오지마 이런 거 말고. 제가 그거 카톡으로 다 말씀드렸지 않나요? 제가 꼭 이거를 제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정화해서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차분하게. 일단 예. 전문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사실 아무래도 녹록치 우리 않죠. 사회가 뭐 사람 위주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수의사가 되어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음에 만나 뵙게 된다면 네. 식사를 한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네, 저 다음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전화통화로서 다 들었네요. 편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본과 2학년 때 학생회를 하면서 편입 도우미를 했던 적이 있어요. 최종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면접만 통과하면 되는 건데 뽑는 인원이 진짜 적어요. 그리고 편입 때 뭔가 날카로운 질문이 많이 날라와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좀 왜 지원을 했니? 수의대를 들어오면 어떻게 생활할 거니? 이런 좀 질문, 답이 없는 질문을 해서 최종으로 뽑더라고요.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 친구도 운이 좋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진짜 면접까지 가면 그 면접에서는 어느 정도 운이 또 필요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편입 같은 경우에도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1년만으로도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편입은 1년 차 때는 진짜 그냥 한번 도전해보는 심정으로 하시고 뭐 2년, 3년 이렇게 편입 계속 준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질문하실 게 있다면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 메일로 보내주셔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수의대가 어떤 곳인지, 수의사는 뭔지, 수의사는 얼마를 버는지, 그리고 수의대에 들어오기까지 이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다면 다음에는 수의대에 들어오고 나서 예과생활, 본과생활, 캠퍼스 라이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부디 유익한 시간이셨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무슨 종소리? 알림 버튼 누르시면 제가 새 영상 올릴 때마다 알림이 가거든요. 그것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외쳐볼게요. 쪽팔린다. 오랜만에 외쳐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재훈. 뭘로 해야 돼? 이제는 이재훈? 이제는 몰라겠어요. 이제는 이재훈이에요. 여러분 안녕.